스포츠. No problem. 화요일 저녁에는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정 PD와 김 기자, 정현우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메이저리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이제 정규리그는 다음 주에 종료가 됩니다. 28일 날 이제 팀당 60경기가 모두 종료되고요. 시즌 초에 우려를 좀 했었는데 일단은 대부분 팀들이 다 60경기 가까이를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는 시즌 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경기를 소화를 못해서 58경기만 진행을 하기로 했고 만약에 58경기를 했는데 포스트 시즌 진출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2경기를 더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시즌 시작할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메이저리그가. 그런데 어느덧 이렇게 60경기를 다 치르는 걸 보니까 참 다행스럽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시즌이 어쨌든 단축돼서 치러졌잖아요. 네. 포스트 시즌 진출팀을 가리는 방식도 그래서 달라진 거겠죠? 네, 지난 16일에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포스트 시즌 일정을 발표를 했고요. 올해 포스트 시즌 각 지구 1위 팀 그리고 승률에 따른 이 와일드카드 2개 팀 외에도 지구 2위 팀까지도 진출을 해서 총 16개 팀이 참가를 합니다. 원래는 이 디비전 시리즈가 열리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챔피언십 시리즈 그리고 그렇죠. 월드 시리즈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번에는 이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제도가 바뀌면서 8개 팀 그러니까 내셔널리그, 아메리칸 리그 각각 8개 팀이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치릅니다. 네, 3선 2승제의 이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먼저 이제 시작이 되고 그래서 시드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승률이 높은 그런 팀 순으로 시드를 이제 배정을 받고 이 시스템 안에서 이 3전 2승제 이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통해서 이긴 각 리그 4개 팀이 디비전 시리즈를 치르고 이후에 그 시스템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시즌이 처음으로 중립 지역에서 치러진다면서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의 여파가 이제 미국 전역에 펼쳐져 있다 보니까 비교적 좀 안전한 지역에서 치르게 됐는데 아메리칸 리그 같은 경우는 LA랑 샌디에이고에서 경기를 하고요. 내셔널리그 같은 경우는 댈러스 그리고 이제 휴스턴 이 두 군데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월드 시리즈 같은 경우는 10월 21일부터 댈러스에서 열리는데 이게 이제 경기가 한 장소에서 열리다 보니까 이동일이라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속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경기가 좀 빡빡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정규 시즌하고 마찬가지로 선발 투수들이 다 5선발 체제로 돌아갈 팀들도 좀 많을 것 같고요. 네, 참 여러 가지 변화를 찾아볼 수 있는 이번 포스트 시즌인데 류현진 선수에게 미칠 영향은 뭐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그 류현진 선수의 토론토가 지금 또 계속해서 이 포스트 시즌 이 경쟁을 위해서 아주 또 많은 그 이제 성적을 좀 내고 있는데 지금 토론토가 시드를 만약에 이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죠.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이 나중에 디비전 시리즈에 올라갔을 때 다저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 류현진 선수가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뛰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본인한테 굉장히 익숙한 그런 다저 스타디움에서 이 포스트 시즌에 맞는다.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류현진 선수에게 아주 뜻깊은 또 여러 가지로 좀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이제 포스트 시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점쳐집니다. 토론토가 가을 야구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양키스를 상대로 대승했기 때문에 매직 넘버가 -3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남은 6경기에서 3승만 하면 되고 만약에 3위를 하게 되더라도 지금 승률상으로는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 앞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지구 3위를 빌려나더라도 와일드카드를 통해서 포스트 시즌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광현 선수 소속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는 어떤가요? 지금 내셔널리그 중부 지구가 상당히 순위 이 싸움이 빡빡하게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세인트루이스가 캔자스 시티에게 이 원정 경기에서 1대4로 이제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 이 4연승 행진을 마감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세인트루이스가 현재 26승 25패, 이 승률 5할 1푼을 현재 기록을 하면서 다행히 아직까지는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3위인 이 신시내티 레즈가 5할 9리. 그러니까 지금 승차 없이 승률에서 지금 겨우 지금 1, 2 차이로 세인트루이스가 앞서 있고요. 지금 4위에 있는 이 미러키 브루스도 26승 27패. 그러니까 승률이 4할 9푼 1리입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거의 안 나죠. 한 경기 지고 한 경기 이기고 하면 바로 그렇죠. 바뀌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은 한 5경기 지금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는 7경기가 남아 있죠. 네, 이 경기에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세인트루이스가 가을 야구를 할 수 있느냐 마느냐 그 여부가 결정될 것 같네요.
그리고 방법이 조금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포스트 시즌에 세인트루이스가 나가는 방법이 지구 2위를 하거나 네. 와일드카드 순위 2위 안에 들면 되는 거죠. 그렇죠. 토론토가 이제 똑같은 상황인 건데 토론토보다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좀 어려운 게 예. 앞서 말씀드렸던 이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 지금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셨던 신시내티랑 미러키가 지금 한 경기 혹은 이제 뭐 승차가 없거나 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토론토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팀이 시애틀이 승률이 좀 낮습니다. 토론토가 5할 1푼 9리 그리고 시애틀이 4할 4푼 4리이기 때문에 거의 1할 가까이 차이가 나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와일드카드에서는 토론토가 좀 더 유리하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조금 더 분발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 네. 김광현 선수가 좀 역할을 잘 해줘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굉장히 빡빡한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동이라든가 지금 휴식일도 지금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선발 투수 자원도 조금 더 3-4명에서 한 5-6명까지도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인트루이스에서 또 김광현 선수가 이 선발진의 한 자리를 꿰차야 하고 지금 그런 역할을 물론 잘해주고 있지만 네. 그 뒤에 앞으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25일에 지금 미러키와의 홈 경기 아직 이게 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 아니지만 네. 25일 일단 등판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이 경기 굉장히 김광현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고 세인트루이스 구단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류현진 선수랑 같이 동반 등판을 했는데 둘 다 승리를 못 챙겼어요. 그렇죠. 일요일 아침이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김광현과 류현진이 각각 등판을 했는데 김광현이 5.1이닝 동안 4실점 그리고 류현진이 6이닝 동안 2실점 하면서 두 선수 다 승리를 챙기지 못했어요. 예. 근데 이제 김광현이 이제 4실점 부진한 게 굉장히 낯설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피츠버그였다. 역시 상대팀이. 그 김광현의 데뷔전이었던 1이닝 2실점 한 날도 피츠버그가 상대였는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쉽고 이렇게 되면 이제 류현진은 마지막 한 경기 정도가 아마 더 있을 것 같은데 하필 또 류현진이 부진했던 양키스전이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런 면을 보면 역시 만회를 좀 복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동반 등판할 수 있는 기회도 남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류현진 선수가 25일 뉴욕 양키스전 등판이 좀 유력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광현 선수도 25일 아니면 26일, 그러니까 지금 둘 중에 하나에 아마 좀 등판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또 한 번 이 동반 등판 기회를 이 마운드에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광현 선수가 지난번 등판할 때 그 머리에 보호 장비 들어간 특수 모자 쓰고 마운드 나와서 눈길을 끌었다면서요. 그렇죠. 이 모자가 뭐냐면은 이 김광현 선수가 신장경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혈액 희석제를 좀 투여를 했는데 이 희석제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혈액이 잘 응고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피가 나게 되면 안 멎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출혈을 방지해주는 보호장치가 있는 모자였다고 합니다. 이 모자 옆에 보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된 보호장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보호장치 때문에 일반 모자를 이제 우리가 썼을 때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딱딱한 거죠. 그리고 또 특히나 김광현이 투구 폼이 굉장히 와일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던질 때마다 모자가 흔들리는 그게 이제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100번 가까이 던져야 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였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부진했던 게 모자 때문이 아닐까 좀 그런 걱정도 되는데 어쨌든 건강을 챙겨야 되다 보니까 다음 경기 때도 이 모자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조금 안 좋은 소식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잘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적응해가지고 이제 그 모자에 맞춰 가야겠죠. 그렇죠. 흔들리는 거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최지만 선수랑 추신수 선수 부상은 이제 괜찮은 건가요? 네, 지금 템파베이의 최지만 선수, 추신수 선수 모두 지금 최지만 선수는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죠. 그리고 추신수 선수는 이 슬라이딩을 하다가 홈 이제 들어오다가 이제 손가락을 다쳤는데 최지만 선수는 현재 순조롭게 재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구단에서도 이 최지만이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타격 훈련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라이브 배팅까지 지금 가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지금 구단에서는 발표를 했고 추신수 선수는 아직 좀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이 아직까지 이 추신수가 통증을 느끼고 있다라면서 타격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추신수 선수는 사실 지금 텍사스 구단이 좀 또 성적이 저조한 것도 있지만 이 선수 개인적으로 또 이 올 시즌이 끝나면은 또 계약이 종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기간 동안에 뭔가 좀 활약을 보여주고 나서 가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좀 시기인데 지금 부상 때문에 안타깝게 참 시간이 빨리 흐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두 선수 모두 빨리 회복을 해서 다시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포스트 시즌 진출이 확정된 팀은 어느 팀들이에요? 총 5개 팀이 있는데 다저스, 시카고 화이트삭스, 템파베이, 오클랜드, 미네소타까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각 지구의 1위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일하게 이제 내셔널리그에서 시카고 컵스와 아틀란타가 다투고 있는 중부 지구만 지금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죠. 현재 흐름으로 보면은 우승 가능성은 어떤 팀이 제일 높을까요? 지금 LA 다저스가 가장 먼저 이제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을 지었거든요. 지금 승률이 7할 4리예요. 지금 메이저리그 전체 팀 통틀어서도 유일하게 승률 7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또 그러면서 8년 연속 가을 야구 초대장을 받게 됐는데 이 투수 전체 이 평균 자책점 기록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이 3.06인데 평균 자책점이 3점대 초반이다. 거의 다 2점대란 얘기네요. 그렇죠. 2점대 아니면 뭐 나빠봐야 뭐 한 3점대 후반, 뭐 4점대 그렇죠. 초반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다가 또 타선 짜임새도 더더욱 좋아지면서 다저스가 마지막에 이 월드 시리즈 우승을 했던 게 1988년이었거든요.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네, 그 뒤에 뭐 박찬호라든가 그 LA 다저스에서 이제 활약했던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다저스가 과연 언제 우승할까 굉장히 기다렸던 그런 또 국내 팬들도 많을 텐데 이번에는 정말 이 월드 시리즈 우승에 한을 풀 수 있을지 아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LA 다저스에서 뛰었던 류현진 선수가 사이 영상 후보 5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 사이 영상 경쟁은 어떤가요? 일단 아메리칸 리그는 거의 클리브랜드의 셰인 비버가 유력합니다. 지금 다승 평균 자책 탈삼진 3관왕이거든요. 반면에 내셔널 리그는 3파전입니다. 다르비슈랑 바우어, 디그롬 이렇게 이제 아직까지는 누가 뭐 앞선다 이렇게까지 확신할 수는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홈런왕 경쟁은 어떤가요? 네, 지금 아메리칸 리그는 뉴욕 양키스의 루크 보이트가 21개 홈런을 치면서 유일하게 지금 20개 이상의 홈런을 기록을 했고요. 내셔널 리그는 굉장히 지금 타이트하게 홈런왕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샌디에이고 매니 마차도, 다저스의 무키 베츠, 그리고 애틀랜타의 아담 듀발이 16개로 현재 공동 1위에 올라 있고 이 10위권 안에 이 한 개씩 차이에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은 경기에서 누구든지 이 10위권 안에 있는 현재 올라 있는 선수들은 홈런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메이저리그 이슈들 어떤 게 있었는지 정현우 PD가 정리해 주시죠. 그 미러키에서 뛰고 있는 린드블럼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뛰었던 린드블럼이 갑자기 가정사 문제 때문에 사별 명단, 이 비리버트 명단에 증대가 돼서 한국 팬들이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그 딸이 심장병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다 보니까 혹시 딸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건가 이래서 팬들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자식들은 다 멀쩡하고 와이프 분이 이제 수술을 좀 하게 돼가지고 뭐 생명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보호 차원에서 이제 그 명단에 등재가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인 그런 상황이었고 토론토에 오늘 커크라는 신인 포수가 등장을 했는데 신체 조건이 특이합니다. 172cm에 몸무게가 무려 120kg. 그래서 이제 정근우 선수의 키에 2대5의 몸무게를 가졌다. 그런데 오늘 4안타 치고 홈런까지 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현지에서는 굉장히 귀엽게 생겼는데 의외로 빠르고 잘 친다. 이러면서 약간 컬트적인 인기를 또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외에 스포츠 팬들이 주목했던 화제의 뉴스들 짚어볼 예정인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눠보겠습니다. 스포츠 잘 압니다. 김정현의 스포츠.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는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어떤 스포츠 뉴스들이 있었나요? 네, 지난주에는 이 골프계에서 좀 굵직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미국의 브라이슨 디셈보, 골프계에서는 이 괴짜 골퍼, 뭐 필드의 물리학자, 뭐 이렇게 불리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메이저 대회 US 오픈에서 이 언더파가 나오기 힘든 그런 코스에서 6언더파로 유일하게 언더파를 기록을 하고 우승을 했고요. 또 이 육상에서 아주 또 재미있는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육상계에서 정말 깨기 힘든 기록이다. 앞으로 한 4, 50년 정도는 깨지기 힘든 기록이다. 이게 지난주에 하나 깨진 게 있었는데 이게 남자 장대 높이 뛰기 이 실외 세계 기록이었어요. 실외에서. 예, 이 스웨덴의 21살 신성 이 아르망 디플랑티스가 6m 15cm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르게이 부부카가 갖고 있던 이 기록을 1cm 뛰어넘은 세계 기록을 작성했는데 이게 26년 만에 깨졌습니다. 앞서서 이 디플랑티스가 실내 경기 세계 기록도 6m 18cm로 갖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실내 실외를 모두 갖게 되면서 진정한 인간세가 됐다. 뭐 이렇게 지금 또 찬사가 쏟아졌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그 먼저 말씀해주신 디셈버 때문에 골프계가 벌크업 이슈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지금 디셈버가 워낙에 지금 골프계를 바꿨다는 평가 그 중심에 벌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그 강도 높은 운동을 병행하면서 또 식사량을 늘려서 체격을 키운다 이게 벌크업이잖아요. 네. 골프 선수들이 그동안에는 이렇게 벌크업, 그러니까 몸을 키워서 뭐 샷을 잘한다 이런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디셈버가 작년 10월에 이 몸 불리기를 선언을 하고 그 뒤에 거의 한 20kg 가량 거의 몸을 불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본인 스스로 이제 드라이브 거리를 거의 한 원래 날렸던 것보다 한 2-30야드 이상 더 날리면서 이번 대회에서도 독보적인 그런 어떤 드라이브 샷 거리를 기록을 했고요. 거의 그 어떻게 보면 다른 선수들하고는 좀 다른 어떤 경기 운영 능력을 펼쳐보면서 일각에서는 게임의 법칙을 바꿨다. 네, 뭐 게임 체인저다. 뭐 이렇게 또 평가를 받기도 했었죠. 체중을 늘려서 이제 거리를 얻어낸 거네요. 그렇죠. 지금 드라이브 평균 비거리가 350야드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동안 근육을 어떻게 늘렸나를 좀 봤더니 아침에 먹은 양이 계란 4개에 베이컨 5장에 토스트 그리고 점심 저녁까지 다 합치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1만 칼로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식사가 하루에 2-3천 그 정도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3끼 먹는다 봤을 때 이 디셈버는 하루에 15개 먹는 아이고. 거의 그 정도 수준인 거죠. 그러면서 단백질 음료까지 마셔가지고 몸무게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5kg이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모든 기록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일단 그 벌크업의 효과를 본 거죠. 네, 결과론적으로는 잘 풀린 것 같은데 디셈버가 워낙 괴짜 선수라서 뭐 이런 일이 그렇게 놀랍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도 디셈버가 참 많은 그런 실험을 펼쳐왔었어요. 워낙에 이 디셈버라는 선수가 그 어렸을 때, 그러니까 6살 때 대수학을 공부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수학 영재였고 대학교도 그 물리학과를 나와서 그래서 이제 붙여진 별명이 필드의 물리학자인데 그 퍼트라고 하죠. 그 그린 위에서 공 굴리는 그 퍼트는 자기가 또 잘 하기 위해서 그걸 각도기까지 활용을 합니다. 네. 홀의 정확한 위치를 찾으려고 지금은 그게 규정상 금지가 됐는데 네. 한 2년 전, 3년 전까지는 그렇게 해서 퍼트를 했었어요. 그리고 깃대의 탄성, 그러니까 공을 이제 깃대에 이제 맞고 그걸 이제 홀에 넣으려고 그 탄성에 따른 퍼트 성공률까지 통계학적으로 그것도 분석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자기 감각으로 보통은 뭐 샷을 한다거나 그렇죠. 뭐 퍼트를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 디셈버는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모든 걸 다 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승하고 나서 한 말이 굉장히 또 인상적인 말이 있었는데요. 내가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넣어주고 싶었다. 네, 본인이 이렇게 실험했던 것을.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참 이 디셈버의 실험 정신이 뭐 골프계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계 통틀어서도 이런 선수 보기 참 힘들다. 네, 그런 어떤 사례를 보여준 것 같아서 참 흥미로웠어요. 네. 이렇게 한 분야에 말씀하신 대로 게임 체인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은 따라하는 선수들도 나오겠네요. 분명히 나오죠. 예를 들어서 야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덕 레타라는 코치가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골프 스윙이 예전에는 야구계에서는 안 좋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골프 스윙이 오히려 대세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러다 보면 우리나라의 최호성 선수의 그 낚시꾼 스윙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느 순간 대세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한번 또 따라하는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흐름이 바뀌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골프 선수들이나 전문가들은 현재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뭐 선수들도 그렇고 미국 현지에서도 지금 나오는 반응들이 이 디셈버의 혁명이 이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선수 같은 경우에도 PGA 투어에서 오랫동안 뛰고 또 우승을 했던 선수도 디셈버가 또 워낙에 멀리 날리니까 샷을 멀리 날리니까 앞으로는 모든 선수들이 샷을 멀리 일단 날려보고 그 뒤에 전략에 따라서 경기를 어떻게 이제 운영을 펼쳐 보이겠다. 뭐 이런 어떤 그 전략을 바꾸고 어떤 이 샷에 대한 그런 기술 이런 부분들도 아마 디셈버가 바꿔 나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디셈버가 그동안에는 참 많은 그런 조롱과 조소 섞인 그런 반응들을 얻어왔거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디셈버가 앞으로 또 펼칠 또 여러 가지 실험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아주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벌크업 하니까 우리나라 선수 중에 다른 종목이긴 한데 그 이강인 선수도 몸을 좀 키워서 나오고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축구에서는 마냥 좋은 것만은 또 아니지 않나요? 아무래도 많이 뛰는 종목이다 보니까 너무 몸이 불어나게 되면은 체력이라든가 지구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 EPL에 보면은 아다마 트라우레라는 선수 있잖아요. 이 선수 몸 보시면 거의 그 트레이너급의 완전 마동석 같은 그렇죠. 그런 몸인데 정작 본인은 헬스를 집에서 거의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팀메이트의 증언에 따르면은 내가 헬스하는 거 봤는데
뭐 이런 식의 또 증언이 있어가지고 네. 트라우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럭비나 뭐 미식축구에 어울리는 몸인데 이런 선수가 또 프로축구에 성공을 하면서 축구에서도 벌크업의 필요성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투기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럭비나 네네. 미식축구 이런 종목에 근육이 이렇게 좀 단단한 그런 선수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이렇게 또 축구라든가 골프에서도 이런 새로운 유형의 선수가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또 흥미롭게 예. 다가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도 근육 키우면 좀 성대 근육을 키운다든가. 성대를 단련해야겠네요. 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코보컵 대회 소식 전해드렸는데 지금은 KBL 컵 대회 열리고 있네요. 네, 지금 KBL 컵 대회가 지난 20일부터 이 전북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개막이 됐고요. 예전에 시즌 전에 프로아마 최강전이라는 대회가 열렸거든요. 네, 그 대회가 있었지만은 이 정규 시즌 전에 이렇게 컵 대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었고요. 10개 구단에다가 이 상무까지 포함을 해서 11개 팀이 출전을 해서 27일까지 진행을 하고,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이 전지훈련을 각 팀들이 못 가잖아요. 또 최근에 또 서머 매치까지 무산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 팀들에게는 전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입니다. 네. 오늘도 경기가 있었죠? 예, 오늘 이제 KT랑 오리온 경기가 있었는데 오리온이 승리를 했고 KGC랑 모비스는 이제 들어오는 동안에 경기가 있었던 걸로 KGC 알고 있는데 신상공사가 90대 79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예, 그렇게 돼서 울산 현대모비스는 지난 그 20일 창원 LG와의 경기에서 지면서 또 2패로 탈락이 확정이 됐고요. 고양 오리온은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으로 4강 진출 확정지었습니다. 이 컵 대회에서 어떤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오리온이 작년 최하위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1등으로 2연승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대성이 이제 FA로 영입을 됐는데 이대성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역시 순위 바뀌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예. 오리온의 활약을 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그 말고는 이제 작년에 공동 1위를 차지했던 DB랑 SK가 과연 올해는 진정한 챔피언이 누가 될지 이것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DB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아 쿼터로 이 일본인 선수가 또 영입됐거든요. 그쵸. 네. 네, 이 선수 이 나카무라 타이치가 또 이번 대회에서 어떤 기량을 보여줄지 이게 또 굉장히 또 흥미거리입니다. 네. 두 분은 이 챔피언은 누가 될 거로 예상을 하세요? 작년에 워낙 그 외국인 선수가 좋은 활약을 했던 SK가 1위기도 했고 해서 역시 우승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외국인 선수가 이제 부상 때문에 이제 경기를 출전 안 했다고 하는데 예. 역시 KBL에서는 외국인 선수 2명이 얼마만큼 활약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죠. 이번 컵 대회를 통해서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을 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저는 같네요. 그 강을준 감독이 새롭게 또 지휘봉을 잡고 예. 오늘 또 이렇게 이대성 선수가 활약을 하면서 또 그쵸. 2연승으로 이렇게 4강 진출 확정진 고양 오리온이 또 새로운 팀 컬러를 얼마만큼 또 발휘할지 굉장히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정 PD와 김 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별일 없으면 다시 좀 들어주세요. 김종현의 스포츠.